1세대 1주택 비과세 왜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알고 집을 팔았는데 비과세라 그러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잘못 계산을 해서 이 요건에 맞지 않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이 왕창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개정 사항을 한번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들,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특례, 2, 3년으로 바뀐 것들 한번 사례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양도소득세도 좀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인드맵으로 오늘도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1세대 1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택가격이 하도 많이 떨어져서 매매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이게 원래 2년이었다가 3년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사실 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개정 사항을 한번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들,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특례, 2, 3년으로 바뀐 것들 한번 사례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세대 1주택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면요. 우선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개정안을 한번 먼저 보면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됐다고 하네요. 세목에 구분이 없다는 소리는 이 일시적 2주택 2년에서 3년 늘어난 게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같이 한번 바꿔주겠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 신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아야 됐었던 거를 3년 이내로 이제 좀 1년간 늘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취득세, 종부세도 다 같이 바뀌었는데 좀 그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오늘은 양도세만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왜 해주는 거죠?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 내지 말라는 소리인데 이사를 좀 자유롭게 다녀야 되니까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부 입장에서 큰 혜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사 갈 때마다 세금이 있으면 이사를 못 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이사 갈 때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보면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금액이 크니까 큰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세금 내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튼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꽤 까다로운데요. 이걸 꼭 지켜야 비과세가 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과세가 되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알고 집을 팔았는데 비과세라 그러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잘못 계산을 해서 이 요건에 맞지 않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이 왕창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는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들 아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집을 팔기 전에 1세대 1주택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건을 한번 보시면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되고 1세대 1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억 이하여야 되고요. 2년 이상 보유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했는데 2년 이상 보유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집에서 2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이 거주 요건까지 맞춰야 비과세를 받는다는 소리고요. 조정주택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정이었다 비조정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 취득 당시에 조정이었다고 하면 2년 이상 거주는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조정지역이 많이 해제됐다고 해서 지금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요. 요 세대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간단히 생각하면 같이 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부부가 갖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주택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채씩 갖고 있는데 자녀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다. 근데 그 오피스텔이 주택이었다고 하면 이 세대 안에는 주택이 두 채였으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안에 1주택이 있어야 된다는 요건도 만족하셔야 되고 그리고 12억 이하여야 됩니다. 12억이 넘는다 그러면 이 아래에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팔았을 때 완전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비과세를 어떻게 만족을 시킬지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만족한 다음에 파는 게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실 게 팔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번 볼게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좀 계산을 달리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사를 좀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건데 고가주택도 그렇게 보면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들은 좀 고가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세금을 내라고 좀 정해놨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이 기준이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현재 12억입니다. 그래서 12억 이상 되는 주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고요. 그래서 12억 이상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율 계산을 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장기보유공제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보유공제는 또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거주와 보유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주를 몇 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보유는 몇 년 했는지를 나눠서 이 장기보유공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그 일반적인 장기보유공제는 30%가 최대인데 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보유를 하면 40%, 10년간 보유를 하면 40%가 되고요. 거주를 또 10년 하면 40%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80%까지 공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또 함정이 있는데요. 꼭 2년간 거주를 해야 됩니다. 2년을 또 거주를 안 했다고 하면 요 40% 적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30% 일반적인 장기보유공제 30%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에 또 아주 크게 차이가 나죠. 30%를 받는지 80%를 받는지 아니면 40%를 받는지 유리 아주 크기 때문에 거주요건 꼭 2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거주요건 2년은 조정지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장기보유공제 8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느 집이든 꼭 2년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함정이 아주 곳곳에 숨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일시적 2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또 왜 해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사를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일시적 2주택도 이사인데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좀 사정상 잠깐의 기간 동안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이 집을 사다가 새로운 집을 샀고 이 집으로 바로 이사는 못 가고 한 1년이나 2년 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 그 집에 이사를 간 다음에 예전 집을 판다고 하면 잠깐의 기간 동안 2주택이 된 거지 이거를 뭐 투자나 투기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니까 1세대 1주택이랑 똑같이 비과세를 해주겠다고 예외사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예외라고 하는 것보다 세법이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잠깐 2주택이 된 거 1주택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가려고 그런 거니까 2주택 아닌 걸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것도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은 또 복잡한데요. 같이 한번 그림을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주택을 구입해서 1년 넘게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집을 구입을 했고 이 기간이 1년이 지난 거겠죠. 1년이 지나고 새로운 집을 구입을 한 다음에 새 집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이제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은 특별하게 좀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정지역을 한번 보면요.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2년으로 좀 낮춰놨습니다.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사 가는 경우 예전 집을 양도하는 기간을 2년으로 짧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봐도 좀 헷갈리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조정지역의 경우에 주택을 구입하고 1년 넘게 살다가 여기가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게 살다가 새로운 집을 구입을 하고 예전 집을 원래는 3년 이내에 팔면 됐었는데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조정지역은 이거를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1세대 1주택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돼서 2년이 3년으로 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한 1년 정도 늘려준 거죠. 이 바뀐다는 것도 2월에 개정 예정인데 아직은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조만간 바뀔 예정이니까 정부가 이거 바꿔주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조정지역의 경우 만약에 9월에 주택을 구입을 했다고 볼게요. 조정지역에 구입을 했고요. 거주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지나서 여기는 한 2, 3년 지난데요. 2020년 11월에 새로운 집을 구입을 했고 역시 또 조정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사 간 경우고요. 이 빨간 집에서 노란 집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 빨간 집을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 빨간 집을 팔려고 봤더니 지금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물을 좀 내놨는데 2년 이내에 팔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빨간색 집을 구입을 하고 1년 넘게 살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구입하고 이 노란색 집을 구입을 하고 나서
새 집을 사고 예전 집을 2년 이내 양도하는 게 요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했으니까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7년 9월부터 거주를 했다고 보면 2년 거주 요건도 모두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2년 이내 팔았어야 되니까 2022년 11월 정도까지 팔았어야 되네요. 지금 2023년이니까 이미 지나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주택 팔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이 2년이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를 3년으로 바꿔줘가지고 이게 1년이 늘어났죠. 그럼 2023년 11월까지 이제 팔면 비과세가 다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기로 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빨간색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2년 안에 팔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1년이라도 는 게 그래도 좋은 소식이긴 하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한번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한번 봤고요. 취득세, 종부세에서도 다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양도세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비과세 받는 게 아주 크니까 꼭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시고 나서 파시는 게 아주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